수진에게 아침 지하철은 매일 반복되는 가혹한 형벌과 같았다. 눅눅한 사람들의 채취, 기계적인 안내 방송, 그리고 영혼 없이 스마트폰 액정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틈에서 그녀는 서서히 마모되어 가고 있었다. 결혼 12년 차. 남편과의 대화는 밥 먹었어? 아이 학원비 보냈어? 같은 사무적인 확인 절차로 변한 지 오래였다. 집안의 공기는 늘 정체되어 있었고 그 정체된 공기가 수진의 목을 조이는 기분이었다. 그런 그녀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였다. 2호선 상행선 4-3 플랫폼. 매일 아침 8시 12분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남자 때문이었다. 그는 늘 정갈하게 다려진 셔츠에 짙은 네이비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종이 신문을 반으로 접어 읽는 모습은 무질서한 출근길 풍경 속에서 유독 이질적이면서도 눈에 띄었다. 수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가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자신의 대기 장소를 정하기 시작했다. 그와 불과 한 걸음 뒤 그의 어깨너머로 전해지는 은은한 비누향이 지독한 지하철의 냄새를 지워줄 때마다 수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은 유독 비가 쏟아지던 화요일 아침이었다. 습기 때문에 플랫폼 바닥은 미끄러웠고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불쾌지수는 극에 달해 있었다. 멀리서 열차가 진입하는 불빛이 보였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먼저 타기 위해 몸을 움츠렸다. 그때였다.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수진을 세게 밀쳤다. 중심을 잃은 수진의 몸이 선로 쪽으로 고꾸라지려던 찰나 강한 힘이 그녀의 팔을 낚아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수진의 이마가 누군가의 단단한 가슴에 닿았다. 6개월간 뒤에서만 보았던 그 남자 민준이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남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낮고 차분했다. 수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남자의 눈동자가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수지는 당황해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남자는 잡았던 수진의 팔을 금세 놓지 않았다. 비가 와서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요. 열차 탈 때까지 제 옆에 계세요. 또 밀칠지도 모르니까. 남자의 배려 섞인 말에 수진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열차 안은 이미 만원이었다. 평소 같으면 구석진 곳에 처박혀 고통스럽게 견뎠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남자는 수진을 문 쪽 구석으로 안내한 뒤 자신의 두 팔로 그녀의 양옆을 짚어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도록 그녀를 보호하는 그의 품 안에서 수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긴장감과 해방감을 동시에 맛보았다. 매일 같은 칸에 타시죠? 사실 저 그쪽 알고 있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약간 숙여 수진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수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네? 저를 아셨다고요? 네. 8시 12분. 항상 4-3 플랫폼에 서 계시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같은 자리에 계셔서 저도 모르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왜 안 오시나 하고. 남자의 말에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나만 그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출근길 속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10년 넘게 잊고 지냈던 여자의 본능을 일깨웠다. 저도 그쪽 신문 보시는 모습 자주 봤어요. 요즘은 다들 핸드폰만 보는데 신기해서요. 수진이 쑥스러운 듯 대답하자 남자가 부드럽게 웃었다. 이거요? 습관이라서요.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근처 IT 보안 업체에서 근무해요. 실례지만 성함이 이수진이에요.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요. 수진 씨, 이름이 참 많네요. 이미지랑 잘 어울리세요. 민준의 칭찬은 남편의 무미건조한 칭찬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욕망의 침전물들을 휘저어 놓았다. 열차가 강남역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멈추지 않고 대화를 나눴다. 좋아하는 영화, 비오는 날의 취향, 그리고 일상의 무료함에 대해. 수진이 내릴 역이 다가오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수진 씨, 실은 오늘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꼭 말을 걸고 싶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플랫폼에서 뵙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 조금 더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수진은 망설였다. 집에서 기다릴 아이, 퇴근 후 마주할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민준의 휴대폰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연락. 기다릴게요. 수진이 열차에서 내리며 뒤를 돌아보자 닫히는 문 사이로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플랫폼을 걸어 나가는 수진의 발걸음이 평소와 달리 가벼웠다. 눅눅한 빗줄기는 더 이상 짜증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빗소리가 민준의 목소리처럼 감미롭게 들렸다. 그날 오후 수진의 사무실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준, 오늘 아침엔 정말 다행이었어요. 수진 씨 덕분에 제 아침이 평소보다 훨씬 근사해졌네요. 퇴근길은 비가 그쳤으면 좋겠는데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역 근처에 제가 아는 조용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수진은 한참 동안 메시지 창을 들여다보았다. 죄송해요, 남편이 기다려서요. 라고 쳐야 할 손가락이 자꾸만 멈췄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 상기된 뺨. 그것은 오랫동안 죽어있던 여자 이수진의 부활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써 내려갔다. 수진, 네, 좋아요. 6시 반까지 그 카페로 갈게요. 위치 알려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진은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8시 12분, 매일 같은 플랫폼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일탈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의 안온한 성을 무너뜨릴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싶다는 충동이 그녀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수진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립스틱을 새로 바르고 머리 모양을 매만졌다. 남편에게는 갑작스러운 업체 미팅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민준을 향한 설렘이 그 죄책감을 압도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수진을 발견하자마자 벌떡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수진 씨. 사실 안 오실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약속 어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로 보니까 좀 쑥스럽네요. 수진이 머쓱하게 웃자 민준이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쑥스러워하실 거 없어요. 전 오늘 수진 씨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용기 낸 거니까요. 우리 오늘만은 지하철역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김민준과 이수진으로만 생각하기로 해요. 어때요? 민준의 제안에 수진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조명 아래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카페 안의 두 사람에게 시간은 8시 12분의 플랫폼처럼 정지해 있었다.
그것은 금지된 낙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카페를 나온 수진의 뺨 위로 서늘한 밤 공기가 스쳤다. 하지만 민준과 함께 보낸 2시간의 잔열 때문인지 한기보다는 묘한 고립감이 먼저 찾아왔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세상은 여전히 축축했다. 민준은 수진의 어깨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깊숙이 씌워주며 지하철역 입구까지 동행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진 씨. 오늘 제가 했던 말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역 계단 앞에서 민준이 멈춰 서며 말했다. 수진은 그의 눈을 바로 보지 못한 채 구두 끝만 바라보았다. 카페에서 그는 수진의 일상이 얼마나 건조한지, 그 건조함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고군분투해왔는지를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읊조렸었다. 부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준 기분이라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내일 아침에도 그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8시 12분 4-3 플랫폼.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수진은 도망치듯 개찰구를 통과해 집으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아침보다 훨씬 생경했다. 화장이 약간 번져 있었고 눈빛은 평소보다 들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생활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딱딱한 음성, 그리고 소파에 길게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남편 정석의 뒷모습. 이제 와? 미팅이 꽤 길었나 보네. 정석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수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가장하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업체 쪽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좀 늦었어. 당신은 저녁 먹었어? 대충 라면 끓여 먹었어. 식나 피곤해서 먼저 잔다. 정석은 하품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남편은 그녀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갔는지, 왜 평소보다 늦게 왔는지, 왜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있는지 단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민준이 카페에서 건넸던 수진 씨는 파란색이 참 잘 어울리네요 라는 사소한 관찰이 정석의 10년 넘는 무관심과 대비되어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민준이었다. 민준 잘 들어갔나요? 비 오는 밤이라 걱정되네요. 내일 아침에 볼 생각하니까 벌써 설렙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수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옆에서 깊게 잠든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파도 너머로 민준이 준 설렘의 불꽃이 더 밝게 빛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적었다. 수진 덕분에 잘 도착했어요. 민준 씨도 잘 자요. 내일 봬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다. 평소에는 대충 묶던 머리를 정성껏 드라이하고 가장 아껴두었던 실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은 무거워졌지만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오늘 어디가?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정장을 챙겨 입던 정석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수진의 손이 멈칫했다. 오늘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어서. 신경 좀 썼어. 그래? 잘하고 와. 그게 끝이었다. 더 이상의 질문도 관심도 없었다. 수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다. 8시 12분. 4-3 플랫폼. 멀리서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서서 신문을 접고 있었다.
수진이 다가가자 그는 신문을 내리고 환하게 웃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다우시네요, 수진 씨. 오늘 프리젠테이션 있다고 하셨죠? 수진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걸 어떻게? 제가 어제 말했었나요? 아니요, 그냥 수진 씨 표정에 자신감이 넘쳐 보여서 제가 짐작해 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예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핑계를 대본 겁니다. 민준의 능청스러운 농담에 수진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열차가 들어오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올라탔다. 만원 지하철 안에서 민준은 어제처럼 수진의 주위에 공간을 만들었다.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두 사람의 팔이 살짝 맞닿았다. 얇은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서로의 체온이 전선처럼 온몸을 타고 흘렀다. 수진 씨, 우리 이제 아침에만 보는 건 너무 감질나지 않나요? 민준이 수진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뜨거운 숨결이 닿자 수진은 어깨를 움찔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오늘 점심 제가 수진 씨 회사 근처로 갈게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제대로 데이트해요. 어때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회사 근처는 위험했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끝장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거부하기 힘들 만큼 강렬했다. 회사 바로 앞은 좀 그렇고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 조용한 일식집이 있어요. 거기로 오실래요? 좋아요. 12시에 그 앞에서 봐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열차 안의 소음은 두 사람의 은밀한 약속을 덮어주는 완벽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민준이 내릴 역이 되자 그는 수진의 손등을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움켜쥐었다 놓았다. 그 찰나의 접촉이 수진에게는 어떤 맹세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점심시간 수진은 약속 장소로 향하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불안함이 엄습했다. 하지만 일식집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자신을 반겨주는 민준을 보는 순간 모든 불안은 안개처럼 흩어졌다. 정갈한 음식이 차려졌지만 두 사람의 관심은 음식에 있지 않았다. 민준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실패했던 첫 사업 이야기, 그리고 지금 느끼는 고독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수진 역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의 공허함을 고백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공기처럼요. 수진의 말에 민준이 그녀의 손을 테이블 위에서 가볍게 덮었다. 공기는 없으면 죽잖아요. 수진 씨, 남편은 가장 소중한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전 매일 아침 수진 씨를 보면서 숨을 쉽니다. 그의 말은 치명적이었다. 4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에 이런 오글거리는 대사가 가슴에 와박힐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민준의 눈동자 앞에서 수진의 방어 기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민준은 수진을 골목 어귀까지 배웅했다.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후미진 곳에 이르자 민준이 갑자기 수진을 불러 세웠다. 수진 씨. 네? 수진이 고개를 돌리는 찰나 민준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 위로 겹쳐졌다. 짧지만 강렬한 입맞춤이었다. 수진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려댔지만 몸은 민준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민준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맞췄다. 알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린 이미 그 플랫폼에서 서로를 발견했을 때부터 여기까지 오기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사무실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입술에 남은 민준의 감촉이 자꾸만 그녀를 뒤흔들었다. 화면 속의 디자인 시안들이 민준의 얼굴로 보였다가 다시 남편 정석의 무심한 얼굴로 바뀌기를 반복했다. 퇴근길 수지는 다시 2호선에 올랐다. 이제 플랫폼 4-3은 단순한 환승 통로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지루한 현실과 뜨거운 이상이 교차하는 마법의 장소였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정석의 저녁상을 차리며 생각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평범한 일상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녀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침잠하고 싶었다. 민준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으로. 밤 11시 정석이 거실에서 잠든 것을 확인한 수지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자요? 아니요, 수진 씨 생각하느라 못 자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은밀한 통화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8시 12분 플랫폼에서 시작된 작은 떨림은 이제 거대한 지진이 되어 수진의 삶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빗금 처진 일상 위로 위험하고도 달콤한 불륜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수진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갔다. 이제 아침 8시 12분은 단순한 출근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다. 4-3 플랫폼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민준과 나누는 짧은 눈인사는 수진에게는 세상 그 어떤 맹세보다 뜨겁게 느껴졌다. 그날은 유독 금요일답게 플랫폼이 북적였다.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다가가자 민준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어제 잠은 좀 잤어요? 목소리가 조금 잠긴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민준의 낮은 목소리가 수진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수진은 쑥스러운 듯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대답했다. 민준 씨랑 새벽까지 통화하느라 그렇죠. 책임지세요. 저 오늘 회사에서 졸지도 몰라요. 책임지라면 기꺼이 지죠. 오늘 퇴근하고 나면 주말 내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엔 우리 좀 더 멀리 갈까요? 지하철역 근처 말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민준의 제안에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멀리라는 단어가 주는 함축적인 의미를 그녀가 모를 리 없었다. 남편 정석은 오늘 친구들과 골프 모임이 있어 늦을 거라고 했다.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봐주기로 되어 있는 금요일이었다. 모든 상황이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그녀를 등 떠밀고 있었다. 저녁. 몇 시쯤에요? 6시. 제가 수진 씨 회사 앞 말고 한 블록 떨어진 공원 앞으로 차 가지고 갈게요. 지하철 말고 제 차로 이동해요. 오늘은 수진 씨를 좀 더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요. 열차 안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스칠 때마다 전기에 감전된 듯한 전율이 일었다. 수지는 민준의 차를 타기로 약속한 그 순간부터 자신이 건너야 할 마지막 강을 마주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퇴근 시간 수지는 약속 장소인 공원 모퉁이에 서서 연신 주변을 살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히는 기분이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벗은 민준이 웃고 있었다. 어서 타요, 수진 씨. 누가 보면 어떡해요. 민준의 농담 섞인 재촉에 수지는 서둘러 차에 올랐다. 차 안은 은은한 가죽 향과 민준의 향수가 섞여 묘하게 관능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민준은 차를 몰아 도심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 근교에 아주 조용한 숲속 레스토랑이 있어요. 아는 사람 만날 걱정 전혀 없는 곳이죠. 거기 스테이크가 아주 일품이거든요. 수진 씨랑 꼭 같이 가보고 싶었어요. 민준의 운전하는 옆모습은 플랫폼에서 신문을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거칠게 핸들을 돌리는 그의 손등의 솟은 핏줄을 보며 수지는 묘한 앙컷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10년 넘게 남편 정석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경한 남성미였다. 레스토랑은 민준의 말대로 고즈넉한 숲길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조명이 은은한 개별 룸으로 안내받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다. 와인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수진의 경계심도 차츰 느슨해졌다. 민준 씨는 왜 저 같은 여자한테 공을 들여요? 민준 씨 정도면 훨씬 젊고 자유로운 여자들도 많을 텐데. 수진의 자조 섞인 질문에 민준은 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 씨는 본인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정말 모르는군요. 지하철역에서 처음 봤을 때 당신 눈 속에 담긴 그 깊은 고독을 봤어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 같은 눈망울. 그 눈을 보는 순간 제가 저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 저 외로움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요? 그런 건 숫자에 불과해요. 내 눈엔 지금 수진 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니까. 민준의 고백은 달콤한 독약 같았다. 수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거짓말에 기꺼이 속아 넘어가고 싶었다. 아니, 속아주고 싶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밤 공기는 더욱 짙어져 있었다. 민주는 차로 돌아가는 대신 레스토랑 뒤편의 호젓한 산책로로 수진을 이끌었다. 키 큰 나무들이 달빛을 가려 어두컴컴한 길 위에서 민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품으로 끌어당겼다. 수진 씨, 나 오늘 당신 보내기 싫은데. 어떡하죠? 민준의 뜨거운 숨결이 수진의 목덜미에 닿았다. 수진은 온몸이 떨려왔다. 민준 씨, 우리 이러면 정말 안 돼요. 저 집에 가야 해요. 남편도 곧 올 테고. 거짓말하지 마요. 수진 씨 마음도 지금 나랑 똑같다는 거 다 알아요. 당신 몸이 떨리고 있잖아요. 오늘 밤만큼은 다른 거 다 잊고 오직 우리 둘만 생각하면 안 될까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4-3 플랫폼에 낯선 사람으로 돌아가더라도 오늘 밤만은 내 곁에 있어줘요. 민준의 입술이 수진의 이마, 눈 등 그리고 마침내 입술에 닿았다. 아침 지하철에서의 가벼운 입맞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탐욕스러운 키스였다. 수진은 처음엔 저항하듯 그의 가슴을 밀어냈지만 이내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응답했다. 억눌려 왔던 욕망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다. 민준은 수진을 이끌고 인근의 조용한 호텔로 향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신발 끝만 바라보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 그지없었다. 죄를 짓는 여자의 얼굴, 하지만 그 뒤에 숨길 수 없는 희열이 서려 있는 얼굴. 객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준은 수진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격정적으로 입을 맞췄다. 조명이 꺼진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옷가지가 하나둘씩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진은 어둠 속에서 민준의 몸을 더듬으며 이것이 파멸로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 파멸이 달콤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아, 민준 씨. 수진의 신음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다. 민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일었다. 남편과의 관계가 의무적이고 무미건조한 숙제 같았다면 민준과의 시간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온몸을 던지는 순교와 같았다. 10여 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감각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호텔을 나서는 수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이제 안다. 자신은 더 이상 이전의 이수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4-3 플랫폼은 이제 그녀에게 집보다 더 익숙하고 남편보다 더 절실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중얼거렸다.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난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 그것은 진심 어린 사죄가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자의 서늘한 자기 합리화였다.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싹튼 위험한 로맨스는 이제 수진의 삶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덩굴이 되어 자라나고 있었다. 수진은 자신이 완벽한 이중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믿었다. 호텔에서의 그 뜨거웠던 금요일 밤 이후 그녀의 일상은 기묘한 활기로 가득 찼다. 아침 8시 12분 4-3 플랫폼에서 민준과 나누는 눈인사는 이제 은밀한 연인들의 수신호가 되었고 퇴근길 짧은 만남은 갈증을 채워주는 유일한 생명수였다. 하지만 그녀는 간과하고 있었다. 10여 년을 함께 산 남편 정석의 무관심이 사실은 가장 예리한 관찰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정석은 언제부터인가 아내에게서 낯선 향기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 쓰던 은은한 샴푸 향 대신 누군가의 살결에 깊게 배어든 것 같은 짙은 잔향.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밤마다 욕실로 숨어들어 속삭이는 그녀의 낮은 목소리였다. 그래요. 나도 보고 싶어요. 내일 아침에 봐요. 아니, 꿈에서 먼저 봐요. 욕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내의 간드러진 목소리를 들으며 정석은 거실 소파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배신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서늘한 이성이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로 연락했다. 대학 동창을 통해 알아둔 소위 해결사라 불리는 민간 조사 업체였다. 준비됐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붙여주세요. 일거수일투족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찍어 오십시오. 정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내의 배신을 확인하는 과정조차 하나의 비즈니스처럼 치밀하게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월요일 아침 수지는 여느 때보다 화사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정석은 나지막이 물었다. 오늘도 미팅 있어? 요즘 부쩍 바쁘네. 수지는 구두를 신다 말고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정석은 여전히 신문을 보며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네. 이번 주까지만 고생하면 좀 나아질 거야.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올지도 몰라. 그래, 고생해. 몸 챙기면서 하고. 정석의 입가에 비죽이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수진이 집을 나서자마자 정석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날아왔다. 미행 시작합니다. 수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8시 12분에 플랫폼에 섰다. 민주는 평소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두 사람은 열차에 올라타 구석진 곳에 몸을 밀착시켰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민준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슬쩍 감싸 안았다. 주말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만 듣는 걸로는 부족해. 민준이 수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수진은 얼굴을 붉히며 그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저도요. 남편 눈치 보느라 전화 끊고 나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던지. 이제 민준 씨 없는 아침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이들의 다정한 모습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출근하는 직장인으로 위장한 탐정의 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셔터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교한 기계 안에서 수진의 미소는 불륜의 결정적 증거로 기록되고 있었다.
점심시간 수진과 민주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회사 근처가 아닌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한적한 파스타 집이었다. 민주는 수진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다정하게 닦아주었고 수진은 그런 민준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우리 그냥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가끔은 무서워요. 이 행복이 모래성처럼 무너질까봐. 수진의 걱정 어린 말에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있잖아요. 수진 씨가 힘들어하면 내가 다 책임질래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거 아닐까요? 당신처럼 귀한 여자가 그런 무관심 속에서 썩어가는 건 죄악이에요. 민준의 유혹적인 말들은 수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탐정은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인근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놓치지 않고 촬영했다. 대낮의 태양 아래서 벌어지는 은밀한 미래는 적나라한 영상으로 정석의 이메일함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날 저녁 정석은 서재에서 탐정이 보내온 보고서를 검토했다. 모니터 속에는 아내 수진이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자신이 알던 수진은 그토록 눈부시게 웃을 줄 아는 여자였던가.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들끓어 올랐지만 정석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것이다. 확실한 증거 법정에서 토시 하나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데이터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었다. 수진이 밤 9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을 때 정석은 거실 불을 끈 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왔어? 미팅 잘 끝났고? 어둡게 왜 그러고 있어? 깜짝 놀랐네. 수진은 도둑질하다 들킨 아이처럼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깊고 어두웠다. 수진아,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2년이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피곤해서 그래? 아니 그냥 요즘 당신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좋아. 그게 어떤 방식이든 말이야. 정석의 뼈 있는 말에 수진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정석은 곧바로 잔을 비우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은 한동안 거실에 서서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다. 아니야, 눈치챘을 리 없어. 정석 씨는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욕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정석은 방 안에서 탐정과 다시 통화하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뭡니까? 내일 아침입니다. 플랫폼에서 두 사람이 만날 때 제가 바로 옆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진을 찍을 겁니다. 신체 접촉이 더 과감해질 때를 노리죠. 그리고 내일 저녁엔 두 사람이 가기로 한 그 와인바에서 현장을 덮치셔도 무방할 만큼 증거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12분 4-3 플랫폼에서 뵙죠. 정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무관심한 남편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평소처럼 옷을 골랐다. 민준이 좋아한다던 분홍색 원피스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입술을 붉게 칠하며 생각했다. 오늘도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8시 12분. 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서는 수진의 뒤로 검은 코트를 입은 정석이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었다. 정석은 군중 속에 몸을 숨긴 채 아내가 설렘 가득한 발걸음으로 플랫폼 4-3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 멀리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수진은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민준의 팔짱을 꼈다. 민준은 기다렸다는 듯 수진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출근길 인파 속에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짧은 스킨십이었지만 정석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폭발처럼 보였다. 탐정이 정석의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지금입니다. 다 찍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바로 터뜨리시겠습니까? 정석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려다 지하철역임을 깨닫고 다시 집어넣었다. 그는 증거가 담긴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다. 아내의 배신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 그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아니, 지금은 아니야.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지. 정석은 뒤돌아 플랫폼을 빠져나갔다. 수진과 민주는 열차에 올라탔고 열차 문이 닫히는 순간 정석은 뒤를 돌아 닫히는 문 너머의 수진을 응시했다. 수진은 웃고 있었고 정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내의 완벽한 아침은 이제 시한폭탄과 같았다. 8시 12분 매일 같은 플랫폼에서 피어난 불륜의 꽃은 가장 화려하게 만개한 순간에 뿌리째 뽑힐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정석의 주머니 속에서 탐정이 건네준 SD카드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수진의 성벽은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진에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날이었다. 바로 그녀의 39번째 생일이자 민준과 만난 지 정확히 100일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남편 정석은 웬일인지 아침 일찍부터 상냥했다. 출근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저녁 7시에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으니 늦지 말고 오라는 당부까지 곁들였다. 당신 생일이잖아.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 소홀했던 것 같아 미안하네. 오늘만큼은 내가 당신 기분 확실히 맞춰줄게. 정석의 목소리는 평온하다 못해 따뜻했다. 수진은 잠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한 가책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건 그동안의 무관심에 대한 보상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가방을 챙겼다. 8시 12분 4-3 플랫폼. 민주는 평소보다 더 근사한 수트를 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열차에 오르자마자 민주는 수진의 손등에 짧게 입을 맞추며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생일 축하해요, 수진 씨. 우리의 100일도 함께 축하하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상자 안에는 은하수처럼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석이 건네던 현금 봉투나 백화점 상품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너무 예뻐요, 민준 씨. 나 오늘 저녁에 남편이랑 식사하기로 했는데 어쩌죠? 마음은 온통 민준 씨한테 가 있는데. 괜찮아요. 오늘은 가족이랑 보내야죠. 대신 우리는 내일 더 뜨겁게 축하하면 되니까.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그 사람 앞에서도 내 생각하는 거 잊지 말아요. 민준의 여유로운 미소는 수진을 더욱 깊은 늪으로 빠뜨렸다. 그녀는 민준이 선물한 목걸이를 목에 걸고 남편이 예약했다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저녁 7시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 레스토랑. 정석은 이미 자리에 앉아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수진이 도착하자 정석은 직접 일어나 코트를 받아주었다. 어서 와. 목걸이가 참 잘 어울리네. 못 보던 건데. 정석의 예리한 질문에 수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이거.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돈 모아서 사준 거야. 예쁘지? 그래, 아주 눈부시게 예쁘네. 마치 오늘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아. 정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부딪혔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평소보다 화기애애했다. 정석은 연신 수진에게 와인을 권하며
그동안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수지는 정석의 친절함에 취해 그리고 민준과의 은밀한 사랑에 취해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메인 요리가 치워지고 정석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 생일 이벤트로 준비한 게 있어. 잠시만 기다려. 레스토랑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고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다. 수지는 정석이 자신과의 결혼 생활을 담은 감동적인 영상을 준비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스크린을 주시했다. 자, 수진아. 이게 내가 준비한 당신의 진짜 생일 선물이야. 정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었다. 밝은 대낮 지하철 4-3 플랫폼에서 낯선 남자와 껴안고 입을 맞추는 수진의 모습. 모텔 입구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그리고 차 안에서 민준과 수진이 나누었던 적나라한 대화와 신체 접촉 장면들이 고화질로 상영되기 시작했다. 민준의 목소리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 민준 씨 없는 아침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레스토랑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수진의 귓가를 때렸다. 수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이게 뭐야? 정석 씨 이거 장난이지? 그렇지?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석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다. 그는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굳은 표정으로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장난? 아니 이건 장난이 아니야 수진아. 내가 매일 아침 8시 12분에 썼던 소설의 결말이지. 4-3 플랫폼이 그렇게 좋았어? 그놈 품이 그렇게 따뜻했냐고. 정석의 호통이 레스토랑 천장을 울렸다. 수지는 도망치듯 자리를 뜨려 했지만 정석이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 다시 의자에 앉혔다. 앉아. 아직 선물 안 끝났어. 정석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건 이혼 소장이고 이건 내가 그놈이랑 호텔 다닌 카드 내역서 그리고 이건 내 상간남 김민준의 신상 정보야. 이미 그놈 와이프랑 회사 게시판에도 똑같은 영상 보냈으니까 걱정 마. 너희 둘만 즐겁게 죽지는 않을 테니까. 정석 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수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다. 하지만 정석은 냉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용서? 너는 내 12년을 쓰레기통에 쳐넣었어.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그 8시 12분의 환상이 얼마나 추악한 범죄인지 똑똑히 봐. 이 바보 같은 여자야. 수지는 민준이 선물했다던 목걸이를 만져보았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이 이제는 목을 재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정석의 치밀한 복수극 아래서 갈갈이 찢겨나갔다. 정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내일 아침 8시 12분에도 그 플랫폼에 나가봐. 그놈이 나오나 안 나오나. 아마 지금쯤 자기 마누라한테 죽도록 맞고 있거나 유치장에 있을 테니까. 생일 축하한다 이수진.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지워진 이름이 된 걸 환영해. 정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갔다. 수진은 텅 빈 테이블 옆에 홀로 남아 오열했다.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그녀와 민준의 미래 장면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의 멸시 섞인 시선과 조소 속에서 수지는 자신이 쌓아 올린 가짜 낙원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절감했다. 8시 12분 매일 아침 그녀를 설레게 했던 그 시간은 이제 그녀의 남은 생을 괴롭힐 영원한 저주의 시간이 되었다. 찬란했던 생일의 식탁 위에는 깨진 와인잔과 찢겨진 자존심,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파편들만이 뒹굴고 있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비극적인 생일 파티 이후 수진의 세계는 말 그대로 지옥으로 변했다. 한때 설렘의 장소였던 4-3 플랫폼은 이제 수진이 근처조차 갈 수 없는 트라우마의 낙인이 되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법정에서 시작되었다. 정석은 자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수진이 내미는 모든 합의안을 거절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밀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석의 목표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배신한 아내와 그녀를 유혹한 남자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매장하는 것이었다.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민준이었다. 민준은 수진에게 했던 호언장담과는 달리 자신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다. 정석이 보낸 영상 증거는 민준의 가정을 파탄냈고 그는 회사에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권고사직을 당했다. 법정에서 마주친 민준의 모습은 수진이 알던 그 젠틀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수진의 시선을 피하기 급급했다. 민준 씨,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책임지겠다면서요. 휴정시간 복도에서 수진이 울먹이며 묻자 민준은 신경질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제발 좀 저리 가세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단 말입니다. 당신이 먼저 꼬리친 거 아니야? 지하철에서 매일 나 쳐다본 거 당신이잖아. 사랑이라 믿었던 말들은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재판부는 정석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 미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을 모두 인정했다. 결국 민준에게는 상간남으로서 법정 최고 수준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다. 민준은 빈털터리가 된 채 법정을 빠져나갔고 수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다. 수진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석과의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수진은 12년간 쌓아온 재산 분할 기여도를 거의 인정받지 못했고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역시 정석에게 박탈당했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아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집에서 쫓겨나던 날 수진은 단칸방 고시원으로 짐을 옮겨야 했다. 하지만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의 아내가 수진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민준의 아내는 독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수진의 직장으로 소장을 보냈고 수진이 민준에게 보냈던 은밀한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수진의 일터를 초토화했다. 결국 수진은 회사 내에서 가정파괴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최종 선고일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냈다. 그 수단과 방법이 대담하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을 고려하여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다. 수진은 민준의 아내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혼으로 위자료를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상간녀 소송까지 패소하면서 그녀는 경제적 파산 상태에 직면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수진의 앞에 정석이 서 있었다. 그는 고급 세단 옆에서 예의 그 차가운 무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정석 씨. 이제 만족해?
나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수진의 절규의 정석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만족? 아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8시 12분마다 느꼈던 그 짧은 쾌락의 대가가 평생의 가난과 고독이라는 걸 잊지 마. 아이는 내가 아주 잘 키울 거니까 다신 연락할 생각하지 말고. 정석은 차에 올라타 미련 없이 법원을 떠났다. 수지는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남편의 차 뒷모습을 보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민준도 정석도 아이도 직장도 남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해는 이미 높이 떠 있었다. 문득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12분이 지나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을 그 시간, 수지는 법원 앞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매일 같은 플랫폼에서 시작된 환상은 모든 것을 앗아간 잔인한 현실의 심판으로 끝을 맺었다. 법원을 나선 수진의 손에는 낡은 종이 가방 하나와 텅 빈 통장만이 남겨져 있었다. 찬란했던 39의 생일 파티로부터 불과 몇 달이 지났을 뿐인데 그녀의 세계는 폭격이라도 맞은 듯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상간녀 소송 패소로 인한 위자료 판결과 이혼 과정에서의 채무,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며 중단된 수입. 한때 강남의 중견 디자인 회사에서 팀장으로 불리며 세련된 수트를 입고 커피를 들고 출근하던 이수진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수진이 새로 둥지를 튼 곳은 서울 변두리 재개발을 앞두고 무너져가는 연립주택의 지하 단칸방이었다. 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아 습기가 가득했고 벽지 곳곳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8시 12분 화려한 조명 아래서 민준의 손을 잡던 그 손에는 이제 고무장갑과 독한 세제 냄새만이 배어 있었다. 이봐요, 이씨. 여기 계단 청소 대충 할 거야? 구석에 먼지가 그대로잖아. 건물 관리인의 날카로운 고함에 수지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닦을게요. 죄송합니다. 한때 부하 직원들에게 디자인의 디테일을 강조하며 카리스마를 내뿜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 방세를 내기 위해 동네 상가 건물을 돌며 계단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이씨일 뿐이었다. 무릎 관절은 비가 올 때마다 쑤셔왔고 겨울바람은 얇은 점퍼 속으로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수지는 끼니를 때우기 위해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을 고르다가도 문득 멈춰섰다. 민준과 함께 갔던 숲속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향이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현실의 악취가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에게 남은 건 1,500원짜리 컵라면 하나를 살지 말지 고민해야 하는 처절한 가난이었다. 엄마, 보고 싶어. 밤이면 눅눅한 이불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정석은 단호했다.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아이와의 접촉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었다.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근처를 서성이다가 정석이 보낸 사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뒤로 수지는 그저 멀리서 아이의 학교 운동장 소리만 듣다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아침 수지는 청소 도구를 들고 이동하다가 무심코 지하철역 안으로 발을 들였다. 습관처럼 다다른 곳은 2호선 상행선 4-3 플랫폼. 8시 12분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틈바구니 속에 짙은 네이비색 코트를 입은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수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민준 씨? 그녀는 홀린 듯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가까이서 본 남자는 민준이 아니었다. 민준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지방의 공사 현장을 전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순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수지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푸석푸석한 머리, 깊게 파인 눈과 주름,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청소용 세제가 묻은 낡은 점퍼.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민준이 오늘 유독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속삭였던 그 여자는 죽고 없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수진의 낡은 청소 도구가 몸에 닿을까봐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피해 지나갔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시선들. 수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우아함과 설렘은 정석이 만들어준 견고한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했던 사치였음을. 그 울타리를 제 손으로 부순 대가는 이토록 시리고 비참했다. 저기요 아줌마. 안 탈 거면 좀 비켜요. 길 막지 말고. 바쁘게 출근하던 한 젊은 여성이 수진을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다. 수진은 플랫폼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다.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를 연발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길가에 버려진 가구 더미 속에서 낡은 거울 하나를 발견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8시 12분. 그게 뭐라고? 그게 다 뭐라고?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려 거칠어진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다. 소금기가 섞인 비릿한 맛이 났다. 그것은 배신의 맛이었고 몰락의 맛이었다. 단칸방으로 돌아온 수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차가운 바닥에 누웠다. 상간녀 소송에 남은 위자료를 독촉하는 문자가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갚을 길 없는 빚과 끝이 보이지 않는 육체노동,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준 씨, 나 당신 사랑하긴 했을까? 아니면 그냥 그 지루한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뿐일까? 대답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벽을 타고 흐르는 습기만이 그녀의 질문을 집어삼켰다. 한때 그녀의 아침을 찬란하게 빛내주던 8시 12분은 이제 그녀가 가장 무서워하는 고문의 시간이 되었다. 열차가 레일을 구르는 소리가 지하 단칸방까지 미세하게 진동으로 전해져 왔다. 수지는 그 진동을 느끼며 태아처럼 몸을 웅크렸다. 찬란했던 영광의 시간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얼어붙은 현실과 뼈를 깎는 후회뿐이었다. 그렇게 4-3 플랫폼의 연인은 서울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